예, 안녕하세요. 최규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서 저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페이스북 중심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강의 교육을 한 10년 차 정도 해오고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전개하면 소상공인들이나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온택트 시대,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이제 거의 일반인들한테 귀에 익을 정도로 확산이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연초부터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지금 내년까지도 거의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도 그렇고 생산자나 유통하시는 분들도 이런 언택트, 비대면 환경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영업 방식이나 혹은 경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온라인 마케팅 혹은 디지털 마케팅의 필요성이 더 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파트 중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 마케팅이 도대체 뭔가, 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 또 이게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도 따라오듯이 편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네이버 화면에서 검색창을 놓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갤럭시를 입력을 했을 때와 혹은 그 갤럭시가 원래 은하라는 뜻이거든요. 은하수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네이버는 그 검색 결과에 뭐를 보여주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통합 결과입니다. 어떤 특정한 제가 카테고리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갤럭시라고 쳤을 때 저런 화면이 나옵니다. 통합 결과 파워링크 갤럭시 관련 광고라고 뜨고요. 거기에 갤럭시 공식몰 SF샵 혹은 또 KT 공식 샵의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노트 20 한정 판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게 갤럭시가 뭐냐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정보나 검색 지리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갤럭시 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신형 스마트폰을 살려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네이버에 들어와가지고 갤럭시라는 키워드를 뒤진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키워드로 뒤지고 나서 그 다음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들이 같은 그 키워드로 질문할 때 이 사람도 그럴 것이야 라는 어떤 일종의 그 학습 가정하에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반면 은하수를 입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광고가 먼저 뜨는 게 아니고요. 지식 백과가 나오면서 어린이 백과, 학생 백과, 그다음 은하수란 아주 많은 미광성의 빛이 집적된 곳, 이런 식으로 그 학습, 그러니까 은하수가 갖는 사전적인 정의 이런 걸 먼저 보여주거든요. 왜? 그때까지 은하수를 뒤졌던 사람들이 다 그 은하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주에 대한 얘기를 뒤지면서 이쪽을 찾아서 간 케이스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 키워드를 뒤진 다음에 다음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들이 자동으로 학습을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굳이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바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실 테니까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 홈을 볼 때 나한테만 뜨는 광고들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화면을 봤는데도 뜨는 광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죠.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아일보에 접속을 한 다음에 쭉 오늘의 헤드라인을 쭉 넘겨보는 화면입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무슨 내용 기사가 나오는 사이사이 중간에 광고가 뜹니다.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전문, 또 아래쪽에 그 배너 광고도 하나 맨 하단에 뜨고요. 자, 그러면 동아일보라는 지면에 어떤 그 광고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내고 싶은 광고를 그 지면을 완전히 사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건데,
구글이 많은 매체들, 신문사나 이런 뭐 블로그나 이런 쪽에 지면을, 광고 지면을 미리 사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접속을 하면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 정보다라고 생각되는 광고하고 가장 매칭도가 높은 광고를 자동으로 순간적으로 매칭시켜서 뿌리는 광고거든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이렇게 아이가 나온 저런 어떤 광고를 눌러보시면 이 광고 그만 보기 혹은 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 이런 게 뜹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 광고가 당신한테 지금 보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오고요. 필요하면 이 광고를 그만 보시든가 아니면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 없는 스팸 광고라고 생각되면 아예 신고를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저런 옵션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 당신이 동아일보에 가지고 이런 기사를 보고 있을 때 이런 광고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판단 속에서 그동안의 학습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건데 그게 당신의 의도하고 맞지 않거들랑 광고에 대한 그 반응을 난 더 이상 보기 싫어 이런 광고 혹은 이건 나한테 보면 안 되는 광고야 그냥 난 신고를 해야 되겠어 스팸이야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후 반응조차도 또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광고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광고였는가 적절히 나갔던 광고인가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다음번 로직에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그에 따른 반응을 가지고 계속 자기 스스로 또 다른 그 학습과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고에 적용이 되어 있는 사례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에서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뭘로?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통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데 그동안 그 10년 이상 스마트폰 역사에서 누적적으로 이게 뭐죠? 그 휴대폰 번호가 발급된 게 지금 거의 7천만 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2대 이상의 폰을 쓰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이 지금 2천만 대가 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1인 1대를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보통 한 사람이 뭐 2대의 폰을 쓰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하나의 스마트폰을 둘이 나눠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우리 스마트폰은 그냥 단순히 폰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데스크탑 PC, 일반 PC보다 훨씬 뛰어난 고성능의 그 퍼스널 컴퓨터예요. 여기에는 데스크탑에는 없는 무슨 뭐 카메라 기능, 그다음에 뭐 음성 인식 기능, 뭐 그다음에 뭐죠 중력을 인식하는 뭐 자이로 센서 기능, 위치를 GPS로 추적할 수 있는 뭐 위치 파악적 뭐 이런 기능, 그러니까 모든 센서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다목적, 그다음에 거의 통일적인 하나의 이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냄새 맡는 거 외에는 거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현재 이 폰을 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드 아이디라고 부르는 거를 각 개별 폰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아이폰이나 이런 쪽은 개인정보 추적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이걸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그 안드로이드 폰은 그 구글에 의해서 만들어진 폰이고요. 구글은 아직까지는 그 구글 계정 하에서 개별 폰마다 고유한 광고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요. 어떤 행동을 이 폰에서 했을 때 내가 앱을 짜가지고 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낸 광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반응했던 그 광고 폰의 고유 넘버를 끌고 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 해보시면 내 폰에 고유한 폰의 아이디가 뭔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나한테 들어온 구글 폰으로 들어온 광고에 내가 어떤 클릭을 했을 경우 그 클릭한 행동을 그대로 끌고 가서 어느 폰, 그러니까 이 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안 따집니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폰에서 그런 행동이 그런 반응이 일어났어요를 추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이 2대의 폰을 쓰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하나의 폰을 둘이 나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폰에다가만 다음 광고를 뿌려주면 이전에 이 사람이 그 폰에서 일으켰던 행동의 연장선에서 더 추가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타깃 광고, 추적 광고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가 신이 돼버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커브를 하나 제가 그 샘플로 그 그림을 따다 드렸는데 In God we trust, all others must bring data.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신이 아니거든 나한테 뭔가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싶거든 그거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게 에드워드 데밍이 원래 했다는 얘기로 유명한데 이 구호를 거의 신주단주처럼 모시는 집단이 아마존입니다. 예, 아마존의 기본 그 철학이 저거예요. 감으로 혹은 촉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거든 근거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은 우리가 어떤 그 경영적인 행동을 하든 아니면 영업적인 행동을 하든 가장 정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의 중요성들이 다시 그 강조가 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마케팅 행동 뭐 고객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전환 행동을 일으킬 때까지 그런 모든 의사 판단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데이터 마케팅 혹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지털 마케팅을 우리가 하나의 자기의 체제로 가져갈 때 어떤 파괴력 혹은 어떤 효과들을 갖는지 대표적으로 이 전 세계 데이터는 지금 구글과 그 페이스북이 거의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를 장악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광고만을 가지고도 무지막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게 작년, 재작년, 올해 예상되는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의 그 실제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하나는 현황입니다. 이런 그 광고 기반의 데이터를 모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힘, 영향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타겟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적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공해 주지 않았었는데 작년 봄에 등장한 그 GFA, Grade for Advertiser라고 해가지고 광고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그런 광고를 등장시켰어요. 저게 뭐냐면 그동안의 검색 광고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려고 하는 동안에 어떤 지리얼을 내놓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도가 다 보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 타겟을 따로 추릴 필요가 없었는데 배너 광고라고 그러죠.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검색 행위를 하다가 보는 게 아니라 뭐 밴드면 밴드 아니면 뭐 나의 블로그면 블로그 이런 쪽을 보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 DB하고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광고의 효율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네이버조차도 붙이기 시작한 그런 광고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매칭시키는 시점에 이제 네이버도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작년 4월에 등장했던 광고인데 점점 더 기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라도 그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패턴으로 뭔가를 좀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 네이버가 새로 만들어낸 GFA 광고, 그레이드 광고라고 하는데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신세대 검색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 같으면 그 네이버 가서 검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 가서 검색하고요.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에 가서 해시태그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시대로 넘어가는 마당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SNS의 사용 목적이 바뀌는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공유 경로가 마지막 장면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예전 같으면은 보통 페이스북이나 혹은 자기들이 움직이는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데서 서로 얘기나 소식, 정보를 나눴다고 하면 지금은 자기가 일부러 올리지 않는 한 좀 더 간편하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문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자체적인 어떤 공유 기능이 충분한 서비스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반이 유튜브에서 좀 쓸만한 그리고 혼자 보기에 좀 아까운 영상을 봤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공유 버튼 딱 누른 다음에 링크 딱 카피해서 바로 카톡, 내가 아는 친구 혹은 내가 가입해 있는 어떤 단톡방에 바로 링크를 날리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고객들이 자기가 새로 접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전파를 할 때
어떤 컨텐츠 공유 경로를 통과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접점을 나의 잠재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내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여러 가지 채널이나 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